자,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제 ARS 여론조사의 방식에 합의를 했고 그 결과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조국혁신당 유재성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죠. 자, 이제 구체적 수치는 이제 선거법상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 양당이 단일화를 놓고 굉장히 또 날선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에서 정말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제 국제신문이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1일 2일 실시했는데 금정구민 18세 이상 남녀 505명 그 결과 김경지 후보가 야권 단일화 시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더 앞서는 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조금 비상일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승리할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고 대변인? 이 지역은 원래 이제 금정은 저희 당의 지지세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한 곳이고 김진재 전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그 아들인 김세연 전 의원이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아왔었던 그런 지역이고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가 이겼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구청장 선거에서도 저희가 이겼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2018년 구청장 선거 때는 민주당이 이겼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단일화 효과가 있으니까 또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선거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거기 가서 원래 이제 하루 가기로 했었는데 1박 2일 가서 이제 그 유세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그 출국할 때 환송도 이제 못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이 재보궐선거 이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투표를 많이 하도록 전통적인 지지층이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곳 보궐선거는 다 아시는 대로 어떤 그 불법해가지고 이제 불법 그 선고받아서 재선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 그 구청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시는 바람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선거이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일이 연속선상에서 잘 구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조국 대표가 이제 단일화 이후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택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곱셈의 단일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댓글을 보면 이게 원래 약속했던 대련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단일화 과정을 거쳤고요. 뭐 여론조사도 거쳤고 토론회도 거친 후에 이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단일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다 갖췄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과 뭐 민주당의 관계가 이번 재보궐선거 들어와서 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또 영광이나 곡성에서는 아직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또 후보들 간의 설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소고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강조를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가 단순히 지역에서 지역 뭐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메시지를 던지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총선 이후에 집권 여당이나 또 정부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총선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국정기조가 바뀌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 들고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구도가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통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 나옵니다. 네, 자 댓글에 한동훈 대표 1박 2일로 부산에 공들이고 있는데 야권에 내주면 리더십 타격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국 대표가 참 잘 생각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유재석 후보는 단일 후보 되지 못했지만 더 공부해서 나은 정치인 되길 응원한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제 조국 대표가 곱셈의 단일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영광군수 선거전을 놓고는 상호 이제 그 면상을 가격하는 듯한 그 공격을 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 기회에 또 풀었잖아요. 네. 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당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수는 지금 3파전이죠. 이제 세 당이 거의 30%대로 뭐 동률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거긴데, 이제 조국 대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자기 희생적인 측면으로 막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광군수 선거의 어떤 또 변수가 될까요? 뭐 그런 거를 의식해서 단일화를 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어쨌든 민주당한테 좀 양보한 듯한 모양새를 취해서, 물론 양보는 아니고 단일화였습니다만 영광에서 민심을 좀 얻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여기도 내주고 거기도 내주고 뭐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그게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전 투구 양상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진보당이 많이 치고 올라가지고 이 3자가 대등한 수준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진보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면에서는 민주당 후보나 조국혁신당 후보가 둘 다 문제가 많고 서로 이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고, 상대적으로 지역에 뿌리가 있는, 그리고 조직 기반이 있는 진보당 후보가 좀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그 상징성을 너무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서재보궐 선거를 굉장히 의미부여하고 키웠다가 김기현 대표가 그거 지고 나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내려가고 의원들 막 투입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를 조국혁신당에 내준다 이러면 차기 대권 구도에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해석까지 더 붙여져서, 특히 본진인 호남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 저게 너무 이제 이 당력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지는 한계,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어떻게 보면 지민비조 해가지고 비례의석을 얻었는데, 영원히 지민비조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민주당으로부터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 않은, 독립하려고 하면 이번처럼 정치적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이제 그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또 주춤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총선 때 제가 부산을 유심히 봤어요. 부산에서만 민주당이 사실은 졌어요. 총선 때 뭐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지만 부산에서 의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그 민주당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아주 조그만 그 차로 진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뭐 금정구라든가. 네. 이때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진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부산대학교 병원을 외면하고 헬기 타고 가버렸어요. 특권의 시기에 발로죠. 부산 시민들이 그때 이재명 대표에서 무한 섭섭함을 느낀 겁니다. 배신감.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선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금정 그 구청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을 보면은 다 그 지역에서 많이 그 내공을 닦은 그런 그 후보들이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쉽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국민들 눈에서, 부산 시민들, 금정 구민들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이는 거예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그 대통령 그 사과 안 하고 이렇게 오기를 피고 있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저는 국민의힘 선거가 매우 어렵다 생각이 들고, 영광을 생각하면요, 뭐 이재명과 조국의 지금 리더십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뭐 둘째치고 왜 대법원은 법원 회의를 열지 않아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어떤 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법원 판결까지 났으면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법보다 정치가 위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조국의 그 약진도 돋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영광에서도 민주당의 우세를 좀 점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호남 선대위원장 맡은 박지원 의원은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통 큰 정치를 했다. 굉장히 좀 칭찬을 했고요. 이게 영광 곡성도 이제 페어플레이해서 진보 세력 승리로 정권 교체 길로 매진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남 양보는 무슨 민주당은 절대 호남 양보할 수 없다. 1심 선고 앞두고 호남을 조국 당에 내주면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댓글도 보면 이 영광 선거가 곡성도 그렇고 그 언론이 이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텐데 여러 파장이 있겠어요. 그죠? 1심 선거 선거법은 15일 아닙니까? 네, 11월 15일. 근데 선거는 16일이고. 25일이요. 선거는 10월 예. 16일이고 예. 그 선고는 그렇죠. 예, 선거가 1심 다음 달, 선고는 11월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재판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그 선거가 있는 건데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에서 특히 이제 영광과 곡성에서의 선거는 경쟁 구도가 치열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뭐 양보할 뭐 입장은 아니죠. 어차피 선거에 나선 것이고 여기서는 뭐 페어플레이를 해서 경쟁을 해서 뭐 주민들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누구에게 뭐 양보를 하고 이런 지금 단계는 지난 것 같고 다만 경쟁은 치열해질 수는 있는데 그 경쟁이 결국에는 주민들과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야권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정도 금도를 넘어가거나 선거 이후에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쟁 양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내부에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나가게 되면 선거 이후에도 그 감정들이 많이 남는 경우들을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고 호남에서 특히 이제 영광 곡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또 응원해주고 야당끼리 또 결속할 수 있는 또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금정구청장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부산 금정에 새로운 바람 불어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반면에 총선 때 부산 다 디비졌다. 조국 바람 분담에 난리치더니 결국은 국민의힘이 승리했지. 당시에 문재인도 큰 역할을 함.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